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암행어사를 사칭한 처녀라니. 그것도 평범한 처녀가 아니라 임금님의 마패를 대놓고 위조해서 탐관 우리 코앞에 들이민 간 큰 처녀였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조선 팔도 어디서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곳은 바로 충청도 외진고을, 탐욕스러운 박사또의 생일 잔치 날이었습니다. 때는 단풍이 붉게 물든 9월 금음 풍년이라 했건만 백성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고을 원님, 박사또의 끝없는 횡포 때문이었지요. 사또의 생일이라 하니 백성들은 논밭을 갈아번 돈을 죄다 털어 진귀한 선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박사또의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저작거리 주막을 지키는 덕구라는 사내가 술 한 동이를 들고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덕구는 주막을 꾸려가는 초롱의 든든한 삼촌이자 하나뿐인 혈육이었지요. 헌데 덕구가 올린 술이 박사또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짐승에 젖을 짜 넣은 듯 누추한 탁주로구나. 내 오늘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이런 하찮은 곡차를 마실 수는 없지 않은가? 허나 내가 성의를 보였으니 그 죄는 면하겠다만. 탓도 나으리, 이 술은 소인의 집에서 정성껏 담근 송화백주이옵니다. 다른 고을 나으리께서는 진상주로 쓰시는데 어찌 누추하다 하시니. 이 놈이 내 앞에서 감히 항변을 하는 것이냐? 여봐라! 저 주모 덕구의 주막에 술세를 10곱절로 매겨라! 오늘 내 상에 누추한 술을 올린 죄니라! 10곱절이라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덕구는 기가 막혔습니다. 주막을 털어바쳐도 10곱절의 술세는 감당할 수 없었지요. 탓도 나으리, 그건 너무 가혹하십니다. 저 망할 것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덕구가 그 자리에서 사정했지만 박사또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마당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잔치 마당으로 당당히 들어섰는데 바로 덕구의 조카 초롱이었습니다. 그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덕구에게 다가갔지요. 에이, 아재, 뭘 그리 울고 계시오? 사또 나으리가 덕담 한마디 해주신 건디 뭐가 서러워서 우시는 거요? 나으리 생신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눈물을 흘리면 복이 다 달아난다고 하지 않소? 아이고 참. 뭐시? 저 천한 것은 대체 누구더냐? 감히 사또의 잔치에서 방정을 떠는 것인가? 당장 끌어내라! 그런데 그때 초롱이 여유롭게 사또나리를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으리, 나으리, 소인의 재주가 참말로 아까운디 한 번만 봐주시지요. 소인이 나으리를 위해 노래를 한 곡조 뽑아드릴 터이니 그 후에 벌을 주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나으리 같은 훌륭하신 분께서 이 보잘것없는 소녀의 재주 하나쯤은 봐주실 수 있지 않겠소? 초롱은 능청스럽게 사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양반들의 위선을 풍자하는 듯한 노랫가락을 흥겹게 뽑아냈지요. 사또는 처음엔 불쾌했지만 주변의 아전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체면 때문에 웃는 척했습니다. 초롱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의 노래가 영험한지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복채를 내놓으셨습니다. 나으리께서도 복채를 주셔야 복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경사스러운 날에 말이지요. 그러니 아재의 술세 같은 건 거두어 주시지요. 그게 바로 나으리께 복이 되는 길이지요. 이 요망한 계집을 봤나? 흐흐흐. 이미 내 입으로 뱉은 말이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니 특별히 술세에 대한 말은 거두마. 아이고 지엄하신 사또 어르신, 참말로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이 보잘것없는 소녀의 노래를 들으시고 아량을 베풀어 주시니 하늘의 복을 받으실 겁니다. 틀림없소.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으리. 그렇게 잔치 분위기에 휩쓸린 사또는 순간 정신을 놓고 웃어버렸습니다. 덕분에 술세는 면했지만 초롱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깨달았지요. 그날 밤 주막으로 돌아온 초롱은 등잔불 아래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또의 횡포는 끝이 없을 터. 내가 아무리 날고 기지를 부리고 기어도 저들의 오만함을 꺾을 수는 없구나. 저들은 오직 권위만을 두려워하니. 그래. 그렇다면 나도 저들이 두려워하는 권위를 잠시 빌려오는 수밖에. 그때 그녀의 눈에 예전 포도청 하급 관리였던 덕구 삼촌이 몰래 보관하던 낡은 문서 꾸러미가 들어왔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의 권위라면 저 오만방자한 박사또도 무릎을 꿇을 터. 다음 날 새벽 초롱은 덕구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저작거리의 희한한 물건을 파는 만물상을 찾아갔지요. 그곳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가짜 마패였습니다. 노쇠를 그럴싸하게 다듬어 만든 말 3마리가 딱 새겨진 마패. 겉보기에는 진짜와 구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가, 아무리 사또에게 앙심이 있다 한들 어찌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마패를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냐? 이건 역적죄와 다를 바 없다. 아재, 저 박사또의 횡포가 곧 역적이 아니오? 진짜 어사가 나타나기 전에 내가 먼저 어사가 되어 저 박사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정의가 아니라 진짜 권위뿐이니 말이오. 이 가짜 마패가 우리 복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재, 얼었소? 참말로 기막힌 계책 아니오? 초롱은 덕구가 과거 관리 시절 입었던 낡은 유생의 도포를 구해 입고 갓을 눌러 쓴 채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가짜 암행어사가 되었지요. 그녀의 눈빛은 비장함과 유쾌한 장난기가 뒤섞여 빛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해볼까? 암행어사 출두요. 너무 격식 차린 말투는 백성들이 오히려 무서워할 터. 암행어사 나으리가 행차하신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날 밤 초롱은 홀로 박 사또의 관하로 잠입했습니다. 그녀는 사또의 침실 창호지 문 앞에 서서 노쇠로 만든 가짜 마패를 살짝 내려놓았지요. 그리고는 낮게 그러나 위엄있게 속삭였습니다. 박사또, 하늘이 당신의 행실을 내려다보고 계시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고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초롱의 목소리는 곧바로 사또의 귓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잠이 들려던 박 사또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지요. 그리고 문 앞에 놓인 빛나는 노쇠 마패를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초롱이는 사라지고 없었지요. 사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진짜 암행어사라면 위장 신분으로 다니는 법. 사또는 누가 다녀갔는지 알아내려 아전들을 닥달했고 고을 전체는 탐관오리의 광기 속에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당장 이 고을의 모든 떠돌이 유생과 수상한 선비를 찾아내라. 사소한 행색이라도 놓치지 말라. 나를 감히 가지고 놀다니 그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사또의 명령은 고을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한편 초롱은 덕구의 도움으로 사또의 집무실 근처에 몰래 숨어 사또의 재물 장부를 위조한 서류를 흩뿌렸습니다. 가짜 어사의 행세는 사또에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지요. 암행어사 출두라는 말은 없었지만 관아에 퍼진 소문은 저작거리를 순식간에 휩쓸었습니다. 서울에서 암행어사 나으리가 비밀리에 와서 사또 나으리의 비리를 모두 적어갔다. 백성들은 불안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보았고 사또는 이 소문이 민심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더욱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한양에서 내려온 진짜 암행어사 이연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떠돌이 유생으로 위장한 채 주막에 앉아 민심을 듣고 있었지요. 그는 초롱의 기발하고도 배짱 좋은 행동력에 흥미와 감탄을 느꼈습니다. 가짜 어사라니 누가 감히 이런 배포 큰 짓을 하는 것인가? 허나 그 방법이 탐관오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는 이만한 계책이 없구나. 백성들의 지혜는 서책보다 날카롭군. 이연이 초롱의 주막을 찾아갔을 때 초롱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수려한 외모와는 달리 그의 눈빛은 깊고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주목께서는 이 고을의 정의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오? 정이요? 그런 건 높은 분들 서책에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같은 아래 것들에게는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곧정이 아니겠습니까? 나으리 같은 양반 나으리 행세하는 분들한테 우리네 정의는 그저 시시한 이야기일 뿐이지 않겠소? 이연은 초롱의 솔직하고 날카로운 대답에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명문가 교수에게서는 볼 수 없는 현실적이고 당당한 매력이 이연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분을 초월한 연정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이연은 초롱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박사또 역시 이 가짜 어사를 역이용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연을 수상하게 여겼던 초롱은 이연을 떠보는 듯이 사또의 세금, 착복 방식에 대한 단서를 던졌습니다. 진정한 정의를 추구하는 자라면 이 정보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초롱 역시 이연의 질문이
너무 예리함을 느끼고는 그를 조심스럽게 피했습니다. 저 유생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나으리 행세를 하니 진짜 관료의 냄새가 난다.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 한편 박사또는 어사를 잡으려고 관아 담장 옆 샛길에 함정을 팠습니다. 단순한 구덩이가 아닌 초롱이 흘린 위조, 장부를 미끼로 매달아 놓은 함정이었지요. 이놈들아, 서둘러라! 이 장부를 탐하는 놈이 가짜 어사다! 매복하고 있다가 꼭 잡아야 한다! 그날 밤 가짜 어사 복장으로 다시 관아를 살피던 초롱은 순찰이 강화된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샛길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비리 장부 조각을 보고는 욕심을 냈습니다. 혹시 저것이 진짜 증거가 아닐까? 초롱이 손을 뻗는 순간 매복한 사또의 하인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초롱이 함정에 빠지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유생 복장의 그림자 하나가 초롱의 발밑에 돌을 던져 경고하는 듯했습니다. 이연은 초롱이 흘린 단서를 추적하다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이 현장을 목격했던 것이지요. 놀란 초롱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인가? 이연의 은밀한 도움으로 초롱은 박사또의 비열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구지? 박사또의 수하라면 날 도와줬을 리가 없는데. 분명 나를 도우려고 함정을 알려준 듯한데. 초롱은 주막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짜 어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덕구 삼촌뿐. 이내 그녀의 머릿속에 수려한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떠돌이 유생이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유생이 눈빛은 너무나 깊었어. 마치 내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꿰뚫어보는 듯했지. 혹시 그자가 사또의 첩자일까? 아니면 진짜 암행어사일까? 초롱은 이연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롱은 주막 구석에서 일부러 눈에 띄게 덕구 삼촌과 격렬하게 다투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재, 내가 가짜 어사 노릇 때문에 곧 잡혀갈 거라 했지. 이제 어쩌면 좋아. 이연은 멀지 않은 곳에서 그녀의 연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찌 저리도 신분과 목숨을 가볍게 여긴단 말인가. 허나 저 처녀의 지혜가 나보다 백성의 고통을 더 깊이 찌르는구나. 하지만 내가 진짜 마패를 꺼내기 전에 이 가짜 어사가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다. 이연은 초롱의 연기가 함정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처한 위험은 진짜임을 알았습니다. 결국 이연은 무거운 결심을 하고 초롱에게 다가섰습니다. 주모, 어제 관아 근처에서 도포를 입은 사내를 보았습니다. 그의 행색이 수상쩍어 나도 모르게 돌을 던졌는데 혹 주모에게 방해가 되었소? 이연의 은밀한 고백에 초롱은 그의 정체가 첩자가 아님을 직감하고 초롱은 곧바로 그의 진짜 목적을 떠보았습니다. 나으리,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나으리는 진짜 관료이시지요? 만약 나으리가 나라의 정의를 행하는 분이라면 내가 박사또의 비리 장부를 숨겨둔 곳을 알려드릴 터이니 나를 돕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나는 암행어사가 아니오. 허나 나는 내 신분을 걸고 약속하오. 주모가 보여주는 진짜 증거가 있다면 나는 이 목숨을 걸고 탐관오리를 심판할 것이오. 이것이 유생의 양심이오. 이연의 정직한 맹세는 초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짜 어사는 진짜 정의를 만났고 진짜 암행어사는 백성의 생생한 지혜를 얻게 된 순간이었지요. 좋습니다. 나으리, 내가 가진 것은 가짜 마패와 백성의 지혜뿐입니다. 나으리가 가진 것은 진짜 양심과 나라를 바로잡을 능력이지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친다면 저 오만한 박사또를 통쾌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분을 초월한 공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롱은 이연에게 박사또의 세금 착복 증거가 담긴 낡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박사또가 그동안 착복한 세금과 그의 숨겨진 배후를 파헤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관아 뒤편 담장 아래에서 은밀히 만났는데 이연은 초롱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속삭였지요. 그때 관아의 충직한 하인 돌쇠가 순찰을 돌다가 담장 아래의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하고 활을 겨누며 외쳤지요. 거기 누구냐? 하지만 돌쇠가 쏜 활은 다행히 빗나갔고 돌쇠가 그림자를 쫓아 달려오는 찰나 이연은 초롱을 벽 쪽으로 끌어당겨 몸을 숨기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신분을 초월한 연정이 싹트는 순간이었지요. 돌쇠는 수상한 기척을 놓치지 않으려 담장 아래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이연은 손으로 초롱의 입을 막고 속삭였지요. 움직이지 마시오. 들키면 모두 끝이오. 순간 초롱의 눈이 크게 떠졌고 이연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지요. 분명 수상한 기척이 있었는데, 착각이었나?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돌쇠는 관아로 돌아갔고 두 사람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이연은 여전히 초롱을 안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더군다나 상대는 수려한 외모의 양반 유생.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이게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가 없네. 초롱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제 안전한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하오. 이연이 황급히 손을 떼자 초롱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날 구해주신 건데 뭐가 죄송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고맙지요. 아니, 그게, 그나저나 나으리 순결이 참 따뜻하시더군요. 아, 초록낭자, 그게 무슨 말이오? 농담입니다. 나으리,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일단 어디 안전한 곳으로 가서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롱은 이연을 주막 뒤편의 비밀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벽 뒤에 숨겨진 좁은 공간이었지요. 두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곳이었고 희미한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옛날 덕구 삼촌이 포도청 관리 시절 급할 때를 대비해 만들어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있다니? 박사또의 하인들이 들이닥쳐도 여기는 찾지 못할 겁니다. 그때 이연이 품에서 비리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초록낭자가 건네준 이 장부를 분석했는데,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놀라지 마시오. 박사또의 배우는 한양의 병조판서 김대감이오. 병조판서라니, 그렇게 높은 분이. 김대감은 군포를 부정하게 징수하여 사제를 불리고 있었소. 박사또는 그저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오. 주막 처녀의 작은 가짜 오사극이 조선 조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으로 비화된 순간입니다. 그럼 나으리,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것 아니오? 그렇소. 김대감의 손이 닿는 순간 우리 둘 다 역모로 몰려 죽을 것이오. 아이고, 일이 이렇게 커지다니. 후회하시오? 후회는요. 나으리를 만난 건 후회가 아니지요.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나으리,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나으리는 진짜 누구십니까? 누구라니? 나으리의 눈빛이 너무 깊습니다. 평범한 유생이 아니지요. 혹시 그때 초롱이 이연의 허리춤을 살짝 봤는데 이연의 허리춤에 있던 주머니 안에서 번쩍이는 빛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초롱은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저것은 진짜 마패? 이 유생이 진짜 암행어사였구나. 어찌하여 나에게 신분을 속였는가? 가짜 어사가 진짜 어사를 만난 순간 초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진짜 암행어사셨구나. 그렇죠? 초록낭자. 나으리, 그럼 저는 암행어사님을 속인 겁니까? 그럼 저는 임금님을 모독한 죄로 큰 벌을 받겠네요? 그때 이연이 초롱의 손을 잡고 자신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아니오. 낭자는 잘못이 없소. 하지만 저는 임금님께서 직접 어사님께 하사하신 마패를 모독하고 가짜 마패를 만들어 사용했고 암행어사 나으리를 속였는데 낭자를 처벌할 생각은 추호도 없소. 오히려 나는 나으리는 이연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생각은 없었지만 초롱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진짜 암행어사임을 밝히고 초롱에게 고백했습니다. 초록낭자. 나는 이 나라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 암행어사요. 신분으로는 양반이고 낭자와는 하늘과 땅만큼 멀리 떨어진 사람이오. 하지만 초롱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낭자는 나에게 신분을 초월한 연정을 느끼게 해준 첫 여인이오. 명문가 교수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당당함과 지혜와 용기가 있소. 허나 나는 마패를 함부로 꺼내 낭자의 가짜 어사극을 방해할 수 없었소. 낭자의 지혜와 용기가 진짜 정의를 시현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오. 아니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암행어사가 주막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다니. 하지만 이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초롱의 마음은 살살 녹아들었지요. 결국 초롱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는 그저 천한 주막 여인일 뿐입니다. 나으리 같은 분이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을 연모하신다 하십니까? 신분이 무슨 상관이오? 낭자의 마음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소. 나으리 저도 사실 처음 주막에서 나으리를 봤을 때부터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습니다. 좁은 비밀 공간 안 촛불 하나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박사또의 하인들이 주막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 좁은 공간 안은 오직 두 사람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초록 낭자, 나는 이제 마패보다 낭자를 더 생각하는 죄인이 되었소. 나으리, 밖에 저 광기 어린 사내들은 우리를 영모로 몰아 죽이려 할 것이오. 나는 암행어사의 신분을 밝히면 살 수 있겠지만 낭자는 죽게 될 것이오. 하지만 나는 낭자를 잃을 수 없소. 이연이 초롱의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낭자, 나는 신분의 벽을 깨고 낭자를 내 여인으로 삼고 싶소. 오늘 밤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나으리, 그 말씀 진심이십니까? 진심이오. 낭자만이 내 마음을 움직인 유일한 사람이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자 뜨거운 기운에 촛불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나으리, 저를 원하십니까? 천한 몸이지만 나으리께 이 마음과 몸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타오르는 촛불,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신분을 초월한 두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름과 비가 만나듯 두 마음이 하나가 된 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목숨을 건 결의이자 조선의 거학을 향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는 맹세였습니다. 그날 이후 초롱과 이연은 가짜 어사극을 더욱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암행어사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흘려 박사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작전을 펼치기로 했지요. 초롱의 가짜 어사가 뿌리는 정보가 너무나도 정확해지자 박사또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관할을 배회하던 떠돌이 유생이연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 수상한 유생이 혹시 이 모든 일의 배우인가? 그날 곧장 박사또는 이연을 처리할 비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초롱과 이연은 주막 뒷뜰에서 다음 거사를 논의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때 주막 대문이 박사또의 하인들에 의해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행어사의 사칭범을 잡아라! 두 사람은 주막 비밀 공간으로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벽 뒤에 좁고 어두운 공간. 박사또의 하인들이 바로 옆방과 마루를 샅샅이 뒤지는 소리가 두 사람의 숨소리만큼이나 가까웠습니다. 이놈들을 꼭 찾아내야 한다! 이 도둑고양이 같은 놈들이 어디 숨었지? 한편 박사또는 주막을 포위하고 이연과 초롱을 찾지 못하자 광기에 가까운 닥달을 멈추지 않았지요. 당장 두년놈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니놈들도 온전치 못하리라! 이미 병조판서 김대감에게 사태를 보고한 그는 김대감이 직접 파견한 비밀 자객이 주막 근처에 잠복해 있음을 알았기에 더욱 초조해하고 있었지요. 한편 비밀 공간 밖 박사또의 하인들이 철수하는 틈을 타 덕구 삼촌이 몰래 이연에게 술을 대접하려 했습니다. 나으리께서 고생이 많으셨을 터 술 한 잔 대접해야지. 허나 그때 주막 근처에 잠복해 있던 김대감이 보낸 비밀 자객이 덕구에게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움직이면 죽는다. 누구시오? 조용히 해. 이 술에 독을 탈 테니 저 유생에게 바쳐라. 뭐시라고? 그건 안 됩니다. 거부하면 내 조카부터 죽인다. 지금 당장 저 비밀 공간으로 들어가서 내 조카부터 처치할 수도 있다. 안 됩니다. 초롱이는 아무 죄가 없소. 그럼 순순히 따르겠느냐? 알겠소. 자객이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술동이에 독을 타자 덕구 삼촌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요. 제발 다른 방법은 없겠소? 말 대꾸하면 지금 당장 주막에 불을 지르겠다. 어서 가거라. 자객은 초롱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그에게 독이 든 술을 이연에게 바치도록 협박했습니다. 덕구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독주를 가지고 비밀 공간 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길러온 조카딸과 그 조카딸이 사랑하는 남자. 둘 중 하나를 희생시켜야 하는 잔혹한 순간이었지요. 미안하오. 나리, 초롱아. 이 못난 늙은이를 용서하시오. 그 시각 비밀 공간 안에서는 여전히 이연과 초롱은 서로를 안고 있었는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초롱아 나으리. 저, 덕구옵니다. 영감이시군요. 삼촌, 무슨 일이세요? 이연이 문을 열자 덕구가 떨리는 손으로 술동이를 들고 서 있었지요. 나으리, 고생하셨습니다. 술 한 잔 드시지요. 아, 덕구 영감, 고맙소. 마침 목이 말랐는데. 그런데 그때 초롱이 덕구의 얼굴을 보자 덕구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는 걸 목격했지요. 삼촌, 초롱이 외침에 이연이 술을 받으려다 멈추며 쳐다보았습니다. 그 술, 안 됩니다. 덕구 삼촌이 눈물을 흘리며 초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초롱아. 삼촌, 그 손, 왜 그렇게 떨고 계십니까? 그리고 삼촌의 눈빛이. 이 술은 제가 먼저 맛을 봐야겠습니다. 주막 주인으로서의 예의입니다. 초롱은 재빨리 술잔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는데 덕구 삼촌은 초롱에게 그 술을 마시게 할 수 없다는 절규를 눈빛으로 보냈지만 비밀 자객의 칼날이 등 뒤에 숨어 있기에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연이 이 모든 상황을 간파하였고 덕구 삼촌에게 물었지요. 덕구 영감, 설마 독이요? 미안하오. 자객이 저놈이 초롱이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소. 삼촌, 역시 병조판서 김대감이군. 그 순간 비밀 자객은 칼을 뽑아들고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독주가 실패했으니 직접 처리하겠다. 나으리, 낭자는 뒤로 가시오! 자객은 독주가 실패하자 곧바로 이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초롱은 몸을 날려 이연을 밀쳤고 자객의 칼날이 초롱의 어깨를 깊숙이 베며 중상을 입혔지요. 사랑하는 여인의 피를 목격한 암행어사 이연의 눈은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전하에 다시 없을 악행이로다. 너희 탐관오리들은 백성의 고열로 이 나라를 병들게 하더니 이제는 암행어사를 독살하고 여인에게 칼을 겨누는가? 암행어사 이연의 분노는 덕구를 위협하던 자객을 압도했습니다. 이연은 자객과의 처절한 격투 끝에 그를 제압하고 병조판서 김대감의 비밀 증표를 빼앗았지요. 그리고 초롱의 상처를 급히 동여매고 이연은 피 묻은 마패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의 명이다. 고을의 모든 아전들은 즉시 이 앞으로 모여라. 우레와 같은 이연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으며 마패의 권위 앞에 아전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연의 명에 따랐습니다. 당장 탐관오리 박원흥 사또를 잡아오라. 영모에 가담하여 백성의 고열을 짜낸 죄, 그리고 암행어사를 독살하려 하고 양민에게 칼을 휘두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그렇게 잠시 뒤 아전들에게 끌려온 박사또는 이연과 마패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관복이 땅에 쓸리고 얼굴은 이미 공포로 창백지요. 허허 나으리. 저는 그저 덕구라는 놈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모든 죄는 저 천한 주막 주인이 가짜 마패를 만들어 꾸민 영모이옵니다. 저는 단지 병조판서 김대감께 충성했을 뿐. 닥치거라. 박원흥. 내가 김대감에게 상납한 증거와 내가 보낸 자객의 김대감 증표가 여기 현장에 있거늘 천한 주막 주인이라 했느냐?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른 놈이 감히 누구더러 천하다고 입을 놀리느냐? 내 비열한 죄를 끝까지 다른 이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는 이놈이 천한 놈 중에 천한 놈이 아니냐? 이연은 김대감의 증표를 박사또의 눈앞에 던져 보였습니다. 그러자 박사또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비열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의 모습은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 탐관오리의 처절한 몰락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초롱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는데 피 묻은 한복 위로 덕구 삼촌의 오열만이 주막의 정적을 갈랐고 이연은 초롱의 상처를 부여안고 자신이 암행어사의 신분을 택한 죄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 같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마패만 아니었다면 낭자는 평범하게 주막을 지켰을 것을. 탐관오리 박 사또 하나를 잡는 작은 정의를 세웠으나 사랑하는 여인의 목숨을 잃게 생겼으니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허나 멈출 수는 없다. 병조판서 김대감이 숨쉬는 한 저자는 낭자의 가짜 마패 사용을 왕을 모독한 영모로 뒤집어 씌울 것이다.
낭자는 영모죄로 죽임을 당하고 나 또한 영모의 배후로 몰릴 것이다. 한편 덕구는 초롱의 발치에 엎드려 울고 있었는데 이연은 그 모습을 보고 덕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조판서 김대감을 심판해야만 이 모든 비극의 굴레를 끊고 초롱의 신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덕구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덕구 삼촌, 당신의 죄는 공포였소. 나를 향한 배신이 아니었소.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것이니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요. 병조판서 김대감을 무너뜨리고 낭자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이연은 쓰러진 초롱에게 다가가 신분을 초월한 영원한 맹세를 올렸지요. 초록 낭자, 듣고 있소.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오. 돌아오면 낭자를 내 정실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오. 나의 평생의 반려가 되어주시오. 이연의 말에 초롱의 창백한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이연은 그것이 하늘의 응답이라 믿었습니다. 덕구 영감, 마지막으로 부탁하오. 말씀하십시오. 초록 낭자를 반드시 살려내시오. 예, 이 목숨을 걸고라도 살려내겠습니다. 나으리도 살아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낭자와의 약속이 있으니. 이연은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주막을 나섰습니다. 낭자, 기다리시오.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소. 이연이 주막을 떠난 사흘 뒤 피와 눈물로 얼룩진 암행어사 이연의 증거물은 마침내 조정 대신들의 눈앞에 놓였습니다. 이연은 병조판서 김대감의 악행과 비리 장부를 낱낱이 밝혀냈고 궁궐은 영모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지요. 결국 병조판서 김대감은 그의 충복들이 목숨까지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 증표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조정의 거학은 그렇게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김대감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파직과 유배의 처벌을 받게 되었지요. 허허! 통제라! 저 미천한 주막 여인과 엮여 조정의 거목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으니 어찌 저토록 젊은 초임 암행어사의 한마디에 수십 년 공을 쌓은 병조판서가 맥없이 꺾일 수 있단 말인가? 조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구나. 병조판서 김대감의 몰락은 조정 대신들의 숙청으로 이어졌고 그와 연루된 수많은 탐관오리들이 처벌받는 피바람이 한 달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연은 이 모든 사후 처리를 감당하느라 오랜 시간 주막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요. 한편 그 격변의 시간 동안 주막에 홀로 남겨진 초롱은 덕구 삼촌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덕구 삼촌, 나으리께서는 가셨습니까? 아가, 깨어났구나. 암행어사 나으리께서 병조판서를 무너뜨리고 곧 돌아오실 거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삼촌, 나으리께서 이미 삼촌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삼촌은 언제까지나 저희 평생의 은인이시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초롱의 건강이 회복되자 주막에는 이연의 마지막 맹세가 이루어질 날만을 기다리는 애틋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봄이 시작될 무렵 이연이 약속했던 대로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으리, 초록 낭자, 내가 많이 늦었소. 이제 김대감의 모든 세력이 정리되었고 낭자가 임금께서 하사하신 마패를 기만하고 가짜 마패를 사용했다는 죄도 모두 용서해 주셨소. 초롱은 이제 억압적인 신분제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낭자, 더 좋은 소식이 있소. 더 좋은 소식이요? 조정에서 낭자의 공로를 인정하셨소. 저희 공로를요? 그렇소. 낭자가 나를 도와 탐관오리와 병조판서를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임금님께서 낭자에게 양반 신분을 하사하기로 하셨소. 이제 낭자는 양반이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식으로 혼례를 올릴 수 있소. 낭자, 내 정실 부인이 되어 주시겠소? 나으리, 설마 놀리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럴 리가 있겠소. 참말이오. 아이고, 잘 됐네. 참말로 잘 됐어. 우리 초롱이가 드디어 행복하게 되는구나. 조선의 역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행어사 이연이 병조판서 김대감을 탄핵하고 주막 출신 여인 초롱과 혼인하였다. 이는 신분을 초월한 이례적인 혼사였으나 임금께서 특별히 허락하셨다.
가짜 마패를 든 주막 처녀와 진짜 마패를 든 암행어사. 그들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전해져 신분을 넘어선 사랑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분 상승과 진실한 사랑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진실한 사랑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